1905년 11월 대한제국에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군대를 동원하여 황궁, 덕수궁을 포위한 다음 고종 황제에게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 조약에 체결할 경우 외교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고종 황제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고종 황제가 거부하면 조약이 체결이 안 됩니다. 왜냐? 대한제국과 조약을 체결하려면 대한국 국제의회, 즉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며 외교권 또한 가진다라는 조항에 의해 황제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거절하면서 그 도장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과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 그때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 당시 명칭으로는 외부 대신인 박재순이 자신의 도장을 조약에다가 찍습니다. 박재순은 외교부 장관이어도 조약 체결 권한이 황제에게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나 외부 대신은 대한제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자요. 그러니 나의 도장으로 조약 체결을 동의하겠다는 대한제국 외교부의 의지를 나타내겠소. 그러자 4명의 각부 장관들이 조약에 자신의 도장들을 차례로 찍습니다.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대한제국을 운영하는 7개부 장관 중 5개부 장관이 나라를 배신한 겁니다. 7부 대신 중 5부 대신이 배신을 한 겁니다. 이때 나라를 배신한 5명을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배신한 5명의 적들이라고 하여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을사오적에 의해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왜 을사늑약이라고 하냐면 늑자가 강제로 체결했다라는 건데요. 강제로 체결한 만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체결한 만큼 효력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자 늑약이라고 했습니다. 을사늑약은 공식 명칭이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그 조약의 내용으로는 한국의 외교권은 이제 일본이 가진다. 또한 통감부를 설치하여 통감부에서는 한국의 외교를 담당한다. 이 통감부의 장은 통감이고 이 통감은 일본인이 담당한다. 이것이 제2차 한일협약의 내용입니다. 이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는 1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앉습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외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고 한국의 외교권을 담당한다. 또한 통감은 한국 황제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조약의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인들이 분노합니다. 이에 을사늑약 저항운동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1905년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양반 민종식, 전라 지역의 양반 최익현, 경상 강원 지역의 평민 출신 신돌석이 중심이 되어서 을사의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을사의병의 특징은 평민 출신이 이제 의병을 이끌기 시작한다. 이뿐만 아니라 나철 오기호가 자신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이 단체는 을사오적을 암살하는 단체로서 을사오적을 끊임없이 암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재명은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죽이고자 시도하지만 부상만 입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송병선 등은 을사늑약 체결 소식에 분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음으로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이는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1908년 3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훈이란 사람이 한국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저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총알이 빗나가면서 실패하게 되었고 이때 스티븐스를 죽이기 위해서 도착한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스티븐스를 죽이고자 총을 쐈고 이때는 성공하여 스티븐스가 사망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전명훈과 장인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스티븐스를 죽이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은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듣고 1906년엔 삼흥학교라는 것을 설립하여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자 했으나 이후 1907년 연해주로 넘어가 의병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던 중 1909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역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브라우니 권총을 품에 안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립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리자 달려들어 권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품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 꼬레아오라 꼬레아오라라고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후 안중근은 일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요동반도에 있는 리순 감옥에서 사형이 됩니다. 이때 죽은 안중근의 시체를 일본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고 아직까지도 안중근의 시체가 어디 묻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종 황제도 을사늑약에 저항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미력을 맺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고 이제 고종 황제는 모든 나라가 있는 곳에서 을사늑약은 무효다라는 걸 알려야겠다 마음먹습니다. 1907년 6월에 을사늑약의 무효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하는 만국, 모든 나라가 평화를 위해 모이는 회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앞전에 을사늑약 내용상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외교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을사늑약을 고종 황제가 어긴 셈이 된 거고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이 무효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때 특사로 간 사람이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휘종입니다. 세 사람은 만국평화회의장 입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특사들의 입장을 방해하면서 헤이그 특사 임무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일본에 전하자 일본이 황제는 지금 한국의 외교권이 우리 일본에게 있는 것을 모르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마음대로 특사를 파견하여 외교 활동을 했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이런 중대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소. 이제 그만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이러한 일본의 압박에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아들 순종 황제를 강제로 즉위시킵니다.